을지로 주식 토크. 네, 조금은 끈적하게 시작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박경남이고요. 그 다음에 유재현 위원님, 그 다음에 오늘 우재혁 위원님 모시고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느끼하게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로봇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로망? 로망? 아, 네, 네, 맞습니다. 로망. 로망 네. 같은 게 추억, 있었죠. 뭐 이런 네.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산업으로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영역까지도 온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좀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눠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최근에 로봇 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연초 들어서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좋았죠. 네. 이제 매년 이제 CES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전년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제 계획을 발표할 때 로봇을 쓰겠다. 그럼 어떻게 뭐 로봇을 쓰겠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조금 로봇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거렸는데 네.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1월 3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이제 제3자 유상증자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거죠. 10%. 네. 그 밸류를 이제 590억 그의 10%를 가져왔는데 그럼 이제 대략 그럼 삼성전자가 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는 6천억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이제 한국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고 그다음에 삼성의 차기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네.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로봇 산업에 삼성전자가 진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밸류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로봇은 어린 시절에 저는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로봇들도 있는 것 같아서 로봇이란 네. 무엇인가요? 로봇은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동작하는 장치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도 로봇으로 보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빙 로봇도 로봇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봇이라고 샀는데 왜 여기는 뭔가 이득을 못 받지? 뭐 수혜를 못 받는 느낌이 들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산업용 로봇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이제 일본의 화낙, 네. 가와사키, 야스카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오므론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스위스의 ABB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로보스타, 사믹 THK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산업용 로봇에서 조금 더 발달한 저희가 산업용 로봇은 펜스가 쳐져 있어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못 하는데 이제는 사람과 이 펜스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콜래보레이티브 로봇이라 해서 코봇 협동 네.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 뭐 얘기도 들었는데 그 회사가 그런 일. 네, 두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한국 대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로봇의 신사업에 뛰어들어서 협동 로봇에서 조금 강자 위치를 차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또 영위하는 또 비즈니스는 약간씩은 좀 네, 다른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진짜 산업군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특징별로 이제 산업에서 어떤 로봇들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인데 물류 창고에서 쓰이는 로봇, 청소를 하는 로봇, 그 서빙을 하는 로봇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로봇들의 공통점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산업용 로봇, 뭐 이렇게 서비스 로봇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정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그럼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도 그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 방산 뭐 이런 쪽에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 저희가 보는 개인 서비스 로봇은 이제 청소 로봇 아니면 돌봄 로봇,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연내 출시하겠다는 웨어러블 로봇,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분류 같은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게 돈을 벌고 있는 로봇 산업은 어떤 거야? 지금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돈을 벌게 아직 너무 멀리 남았어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로봇은 처음에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 뭐 ABB, 화나, 쿠카, 뭐 쿠카는 중국의 메이디 그룹에 인수되었지만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예전부터 공장에서 쓰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 마진이 조금 좋게 견조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더 나가서는 이것도 로봇이야라고 보실 수 있는 청소 로봇이 있습니다. 청소 로봇 이제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이제 미국의 아이로봇이 있을 거고, 네. 중국의 뭐 로보락, 에코백스, 한국의 에브리봇, 유진로봇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이쪽에서도 계속 돈을 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사했는데 네. 이제 뭐 청소 로봇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침투됐다는 거는 많이 팔린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좀 제일 돈이 많이 벌리는 건가요? 네, 그쪽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로봇을 봤을 때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청소 로봇 이제 돌아다니는 건 예전에 뭐야 왜 이렇게 조금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별로야라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청소 로봇은 그 사진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있냐 없냐도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CCTV죠. 홈내에서 쓰이는. 이제 가격도 이제 예전에 3-4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고 아,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요? 네, 15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건 이 정도면은 마진도 나오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정말 이제 저희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인간의 삶의 자리를 잡은 로봇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 이름이 인지를 못했는데 로봇 치킨이어서. 저도 먹은 적 있어요. 네. 보니까 그게 사람이 튀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쓰이는 로봇은 이제 먼저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에서 조금 파생된 협동 로봇이 쓰인 치킨, 이제 그런 작업을 수행한 치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협동 로봇이라는 게 사실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산업용 로봇은 그 주변에 사람이 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협동 로봇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담보가 된 거고, 오히려 이제 사람하고 같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이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서 이제 협동 로봇 상장사들이 몇 있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산업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조금 노출이 쉽게 되는 게 치킨 쪽에 많이 쓰이고, 처음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쓰기에는 조금 작은 기업들에서 쓰기 위해서 조금 상용화가 된 부분인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조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쓰이기 위해서 협동 로봇이 조금 빠르게 확장할 것이다 보는 뷰가 많습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맨 처음 얘기했듯이 로봇이 예를 들면은 뭐 메칸더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시절의 로봇이었거든요.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우재용 연구원 위원님이 기억하는 최초의 로봇, 나의 기억 속의 최초의 로봇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만화 영화로 본 로봇들이 많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태권브이라든지, 저는
태권브이 세대 맞습니까? 태권브이 세대는 아니신 것 아니죠. 같은데요. 예. 제 세대는 저는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아. 네. 영화에서 봤던 그 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한 그때부터는 로봇이 굉장히 좀 멋있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대 로봇도 멋있어지긴 했는데 네. 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지금 뭐 협동 로봇부터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제가 최근에 보고서 좀 놀란 로봇은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나왔던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었어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 도구를 쥐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로봇들은 이런 형태까지 변형이 있다, 변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저희한테 실생활에 좀 금방 다가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테슬라가 로봇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더 많은 곽광을 받게 되었죠. 이제 1인 1로봇의 시대가 왔다. 테슬라를 넘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로봇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은 정말 저희 삶에 더 큰 효용을 불어다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아틀라스인가요? 네네. 이런 거 보면 막 뭐 춤도 추고 막 그러던데 거의 사람처럼 봐도 생긴 건 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린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네. 융합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키를 맞췄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현재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정말 말 많은 챗 GPT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기사 보니까 챗 GPT를 활용한 로봇 제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네, 놀랐거든요. 정말 놀랍죠.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하고 저도 얼른 그 시대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항상 좀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챗 GPT도 지금 네. 얘기 나온 지 뭐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은퇴할 때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네. 조기 은퇴 꿈꾸고 계신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은퇴라는 네. 시점이 뭐 그러게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제가 네. 은퇴할 때쯤은 이제 제가 조금 덜 필요할 때쯤 로봇이 저를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네, 저는 한 것이죠? 생각보다 올해 뭐 2050년 저는 2050년 정도는 될 거라 2050년에 생각. 은퇴하시려고 빨리 은퇴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과정에서 여전히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이 로봇들이 그러면 앞으로 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 기업 주가들도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정부에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로봇 산업을 조금 키우겠다라는 관심을 보였고 더 이제 올 4월에는 첨단 로봇 전략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한국은 로봇 법이라 해서 네. 5년마다 이렇게 법을 새로 수립하고 더 나가서는 매년 실행 계획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때마다 이번에는 배송이야, 이번에는 협동이야, 살짝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관련 기업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시클리컬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고 저희가 더 나가서 이런 큰 방향성 세큘러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로봇 흐름에 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분산 투자보다는 아니면 이걸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바스켓 뭐 ETF 같은 거 활용할 수 같은 있겠네요. 것도 이제 네.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이 로봇의 종류들이 다양하고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의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 특정 네.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어쨌든 시큘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5개년 계획을 계속 발표하듯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바스켓으로 ETF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의 로봇 경쟁력은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 한국은 당연히 이제 순위권에 있는 나라고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한 어느 정도 성숙한 국가들은 제조업 내 GDP 비중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 내 GDP 비중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이런 국가들이 로봇 경쟁력이 강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로봇이 이제 제조 산업에 많이 쓰였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 역량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높은 국가들이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받쳐줘야 이게 조금 진정한 이제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얼른 가져서 네. 로봇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뭐 일단은 인건비 많이 올라서 요즘 식당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서빙 로봇. 그게 상당히 인건비 대비 절약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없죠. 예, 그리고 노동력 대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아마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로봇 산업에서 일단 기다릴 수 있는 이 모멘텀이라고 해야 돼요. 일단 정부에서 어떤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저희가 맞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로봇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분류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궁금한 건 우재영 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이 우리의 토픽 로봇 산업 일단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탑픽은 일본의 환학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환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로봇 산업을 봤을 때도 이제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자를 보유하고 있나를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환학은 20%대 마진율이 나오고 이제 계속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도 필요합니다. 환학은 계속해서 이쪽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더 좋은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학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재영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